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래간만에 뵙네요. 정말 오늘같이 써니한 날, 이렇게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고 오래간만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하고 한 10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다소 길 수는 있지만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오버랜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버랜드라고 용어를 자주 쓰는데, 우리가 이제 캠핑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기를 한국 내에 여행하시는 분들을 이제 일컫는 얘기고, 오버랜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대륙과 대륙을 넘어 다니면서 최소 6개월, 최장 10년 이렇게 장기 여행, 장거리 여행을 하는 그런 부족들이죠. 그런 족속들에 관한 어떤 그 차박 생활에 관한 이 얘기입니다. 자, 그거 좀 유념하시고 지금 이 얘기는 로컬에서 하시는, 즉 국내에서 하시는 캠핑하고는 좀 다소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별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이제 주제의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오버랜딩을 하기 위해서 꼭 최소 2개 이상을 좀 준비를 해야 될 물건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이제 휴대폰이죠. 휴대폰. 여러분들이 이제 부부간에 이렇게 여행을 하시게 되면 최소한 휴대폰은 2대는 가지고 다니실 거예요. 한국 전화번호가 주요가 되겠죠. 그래서 이 휴대폰을 왜 여러 대를 갖고 다녀야 되느냐. 2대, 그러니까 1인당 2대, 1대씩이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저는 8대를 가지고 있어요. 8대의 휴대폰을 온 동네 친구들, 미국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국에서도 엊그저께 동창들한테 3대를 또 더 추가로 얻어가지고 여분을 총 8대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여행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이제 다니는데 제가 실제로 당한 거예요. 저기 리마라고 하는 남미의 도시에서 창문을 열고 있는데 양쪽에 이렇게 앞에고 뒤에고 오토바이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워서 햇빛이 비치니까 문을 열어놨는데 그냥 옆에 있는 오토바이가 뜩 주차를 이렇게 옆에 건널목을 건너가고 있는데 쓱 손을 집어여서 그냥 여기 있던 GPS 용으로 쓰고 있는 휴대폰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를 저 가져가는 거 보이는데 오토바이들 다 물리치고 쫓아가서 잡아올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도둑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타인에 의한 거고 본인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물에 빠뜨리거나 액정이 깨지거나 또 이제 기계가 좀 이제 데이터를 옮기다 보다 보니까 그 USB 잭들이 또 이렇게 헐렁헐렁해져 가지고 접속이 안 되거나 또는 이제 배터리도 이제 연식이 이제 한 몇 년 쓰면 이게 자꾸 쇠약해져요.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휴대폰 사고가 생각지도 않게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이용해 가지고 그 차 위에 대시캠이라고 그러죠. 천장 위에다가 달아서 전방을 촬영을 해요. 물론 별도의 대시캠용이 있어요. 사고를 대비한 카메라도 있지만은 이 녀석은 뭐냐면 가다가 좋은 경치가 있잖아요. 그럴 때라든지 이제 앞에서 경찰이 나타났다, 증거물을 채집을 해야 되겠다, 등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갑작스럽게 카메라를 이제 켜야 돼서 전방을 촬영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곤 하는데 또 그럴 때 위해서 이제 또 하나 위에다가 붙여두고 또 둘째는 이제 한국에 또 전화번호를 또 전화가 들어올 수도 있고 카카오톡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관리해야죠. 또 미국 전화번호도 또 이제 하나를 갖고 있어야죠. 또 저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또 로컬에 가면 또 이제 심카드를 여가지고 그 로컬 번호를 또 갖고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 한두 대 갖고는 정신없이 되게 복잡해요.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휴대폰 8대를 갖고 다니는 제가 이렇게 휴대폰 장사하냐 그럴 거는 아니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가급적 여러분들의 쓰다 남은 휴대폰이라도 쓸만한 것들은 모두 챙겨가지고 다니시기를 권장합니다. 이건 쉬운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카메라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버를 안 하시면 제일 간단한 게 이제 휴대폰 갖고 촬영을 하시겠죠. 그래서 휴대폰이 넉넉하다 싶지만은 이제 조금 우리 부산에 계시는 사장님 같은 경우는 세계 여행을 하시면서 인물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뭐 사람들의 인상에는 얼굴에는 다양한 것들 문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감정, 희로애락들이 많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거 찍으시러 이제 또 세계 여행하시는 분도 제가 알고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이 줌 렌즈라든지 또 작품을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이제 DSLR급으로 또 렌즈도 좋고 뭐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제 산을 좋아하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도 저도 몇 대 있었어요. 한 2대를 갖고 다니다가 렌즈 자체만도 뭐 망원 렌즈도 있어야 되고 대물 렌즈도 매크로 렌즈도 있어야 되고 뭐 바디도 2개 갖고 다니죠. 그러다 보는데 어느 날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니카라구아에 있는 이제 화산에 활화산이었는데 거기로 올라가서 이제 위에서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분화구에서 누워가지고 저 아래에서 올라오는 용암들을 부글부글한 걸 한번 찍어보겠다라는 이제 과욕을 가지고 그 무거운 걸 들고 하여튼 하루 종일 기어 올라가가지고 한 2,300m인가 기어 올라갔어요. 가서 이제 힘껏 올라가서 렌즈를 쓰다가 그 안에 화산재로 인해 가지고 날라오는 화산재하고 그 가스가 있어요. 그게 말이죠. 망원 렌즈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진을 찍으면 그 망원 렌즈 안에 그냥 그 뭡니까 그 떼국 모양 그 여러 가지 파티클들이 그냥 잔뜩 묻어가지고 도대체 사진을 찍어도 쓸 수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도 이제 동영상 쓰려고 이제 짐볼이 달려있는 그 액션 카메라를 들고 왔는데 그 짐볼 속에 또 그게 들어가가지고 그 한 자리에서 카메라 매일 쓰던 카메라 2대를 망쳐먹은 경우가 있어요. 또 한 번은 또 개폼을 잡다가 그 저기 뭡니까 바닷물이 쫙 들어오는 걸 좀 찍어보려고 바닷가 그 해변 그 모래사장에서 다리를 삼각대를 세워놓고 그리고 말이죠 물 가까이에서 한 수면 한 30cm에서 하다가 그냥 밀려오는 파도에 말이죠 삼각대가 그냥 삼각지도 않게 밑에서 모래가 파여가지고 카메라가 그냥 풍당 수작이 돼버려가지고 아껴 쓰던 또 큰 고가의 또 카메라를 잊어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우리가 그 충동을 느껴요.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뭐라 그럴까 필이 온다 할까 뭐 뽕이 올라온다 그럴까. 그래서 좀 사진을 좀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가지고 그 순간을 참 잘 자제를 해야 되는데 카메라를 이제 망가뜨려 먹고 잊어먹고 깨먹고 도둑맞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해외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한번 뭐 볼까요? 어딜 얘기를 할까? 이래서 조금 좀 스탄 국가를 한번 얘기해 보죠. 여러분이 거기서 쓰던 뭐 소니 망원 렌즈가 뭐 문제가 생겼다가 어디가 수리해?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그래서 그나마 좀 모든 그 설비가 간편한 데를 상정을 해가지고 다니시면 안 돼. 항상 최악의 경우에 있을 때 사고를 대비해서 카메라도 간편하게 하시라.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시면 그리고 액션 카메라 같은 경우도 2대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저기 브이로그 찍을 것도 2대 뭐 휴대폰 많이 있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DSLR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2대 여유가 되시면은 해서 카메라 장비도 많이 갖고 다니셔야 돼. 사고에 대비해서 그 현장 가가지고 말이죠 억지로 수만 킬로미터를 갔는데 거기서 사진을 제대로 못 찍고 온다. 이거 열받는 일이거든. 그래서 카메라 관리도 잘 하시고 또 항상 비상용을 대비하셔가지고 카메라를 잘 준비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세 번째 꼭 준비하셔야 될 건 뭐는데 이건 이제 저같이 이제 유튜브를 찍으시거나 또 컴퓨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 랩탑이죠 주로 한국에서는 노트북이라고 그러나 랩탑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 중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동영상을 좀 빨리 그 렌더링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편집이 끝나게 되면 이제 최종 영상을 만들 때 이제 렌더링 하고 이제 편집을 좀 수월하게 하려고 그래픽 카드가 어마무시한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CPU하고 GPU가 이제 좀 빵빵한 거를 해가지고 한 2,500불짜리를 샀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쓰려고 딱 봐서 차량에서 썼는데 이게 차량 배터리를 말이죠. 열이 많아가지고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그래도 영상 작업을 하려면 4시간 정도는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 뭐라고 그러나 동생 와이프한테 500원에 팔아 넘겼어. 그래가지고 LG 컴퓨터를 샀어요. LG 그 그램인가 아주 가볍고 쓸만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맨 처음 한 대를 갖고서 이제 또 그걸 업그레이드 가지고 다녔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걸 이제 안 갖고 다니니까 그나마 깨지거나 분실할 용도인지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야.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또 어느 날은 어디야 그것도 남미 어디서 그랬는데 이 맨 처음에 부팅을 하다가 아주 새파란 화면이 나와버리고 목통이 돼가지고 거기 있던 그 편집 프로그램들이고 그동안에 저장 안 했던 이제 연구 저장을 안 했던 데이터들이고 뭐고 다 완전히 그야말로 잊어먹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참 어렵사리 해가지고 의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기술자를 만나가지고 $5에 데이터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다 꺼내가지고 복구를 하고 전부 다시 인스톨을 해가지고 랩탑을 하나를 살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도 잘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시컴해가지고 여유가 되는 이제 시간에 노트북을 이제 2대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갔었는데 이게 이제 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랬는데 뭐냐면 해커가 들어왔어. 해커가 들어와가지고 은행 구자를 턴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가 이제 또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동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커가 들어와가지고 은행 구자를 이제 털렸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컴퓨터가 시급해가지고 안 썼죠. 그것을 이제 컴퓨터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컴퓨터 전원을 못 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와가지고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한 대를 더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휴대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휴대폰을 할 때 어떤 은행에서는 한국 IP 보안상 문제 때문에 한국 IP만 한국에서는 돼. 근데 나가면 또 안 돼. IP가 해외 IP 접속을 또 막거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노트북 하나를 더 사가지고 이제 인증에 관계된 모든 거 있죠. 무슨 구글 인증이라든지 또 우리 인증 많이 하잖아요. 은행에서 쓰는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그것도 해야죠. 그것 때문에 많이 열도 받았지만은 또 미국 은행도 접속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돈과 관계된 개인 신상에 관한 컴퓨터는 따로 쓰지는 않더라도 한 대를 더 놔뒀어. 그리고 이제 한 대는 해킹을 당하든지 말든지 거기 개인정보가 없어. 그냥 영상 작업만 하는 컴퓨터를 해서 제가 이제 2대를 완전 분리를 해가지고 은행 접속이나 개인정보 접속은 이쪽 거. 그다음에 나머지 영상 작업은 B 컴퓨터.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 쓰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냐면 사고에 대비를 해서 어떤 깨지거나 또 컴퓨터가 이제 무슨 이제 연고가 생길 때는 그래도 2대가 있으니까 이제 훨씬 이제 마음이 예전에 그런 황당한 경험들을 생각했을 때 생각을 하면은 여행을 할 때 꼭 컴퓨터는 2대를 갖고 다녀야 된다. 특별히 이제 저처럼 영상 작업을 하거나 노트북을 이제 휴대폰 갖고 안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노트북을 2대를 권면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요건 조금 좀 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이 건에 대해서 또 차곡차곡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소위 말하면은 미국에서는 유틸리티라고 그러죠. 유틸리티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실생활에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먹는 거, 먹어야죠. 그러니까 모든 캠핑카에는 먹는 게 있어야 돼. 그 이제 물도 있어야 돼. 그죠? 씻고 닳고 마시고. 물도 있어야 돼. 그 중에서 꼭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전기하고 인터넷이야. 전기하고. 인터넷은 휴대폰 갖고 어떻게 돈 들여서 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차량 안에 전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채널이 3개 아닙니까? 내 차로 세계 여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박 전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 채널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어쩌냐면 제가 이제 차박 채널을 하게 된 거는 뭐냐면 이건 조금 좀 전문적인 얘기 아니야. 근데 이제 일반적인 여행을 하시는 차박의 세계 여행에 가게 되신 분들은 이 차박 전기에 대해서 좀 등한시해. 그래서 내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DIY죠. 한국 사람들은 이제 다이라고 그러대. 그 무슨 염색체인가? 하여튼 물감들이라. 아니 어디 가서 죽자는 얘기인지 발음이 좀 기분이 안 좋아. 우리나라에서 탱크 이름도 그런 게 있잖아. K9 탱크래요. 우리나라 탱크가 잘 팔리는 것 같아. 미국에서 K9 그러면 개새끼야. 죄송합니다. K9이 영어 그대로 개야. 그래서 이제 마약 겸 탐지하는 개들 이런 걸 다 K9이라고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또 이름을 K9이라고 줬나 보다. 하여튼 여러분도 여기서 다이다이 그러면 좀 이상해. 진짜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DIY라고 하시는 게 그냥 차라리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쌉소리였고. 그런데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DIY 하기가 이제 자작 캠핑카를 만들기가 쉬운 여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다시피 전부 아파트인데 어디 가서 톱질하면 또 와서 찍지. 갔다가 여기 뭐 내가 주차장에 있는 개인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뭐 차가 들어가서 캠핑카가 들어가서 거기서 작업할 막 다 개딱지만한 뭐 30평 50평짜리 그런 대지들이니까 차가 들어가서 공사하기가 어렵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여기 하다 보면 캠핑카를 다 이제 맡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차들의 굉장히 위험한 부분 중에 이제 하나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차량의 화재는 한 87%인가가 차량 전기 때문에 발생을 해.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차에서 순정으로 만들어지는 배선 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추가한 배선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차량 캠핑카 업체에서 만들어준 걸 그걸 가지고 국내에서 다닐 수는 있어. 그냥 급하면 뛰어가면 되죠. 급하면 뛰어가면 돼.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이게 누가 만들어 놓으면은 배선이 어떻게 됐는지, 용량 어떤 부품을 썼는지, 어디가 좀 껌뻑껌뻑하고 이상하게 뭐 계기판이 좀 이상하게 동작하고 그러면 분석을 못 해. 그럼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 벌판에서 그거 어떻게 하실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기가 자작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나 같으면은 출국하기 전에 다 뜯어, 다 분해해, 다 분해해가지고 뭐 다시 이제 조립을 해서 이 뭐 벽장이고 마루고 뭐고 다 뜯어, 그래서 다시 다 붙여보고 배선들도 꼼꼼하게 다 챙겨서 실질적으로 마루 밑에 들어있는 배선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정도는 그거는 좀 알고 가셔야 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가 똑같단 말이죠. 근데 영어를 못해. 뭐 스페인어나 무슨 포르투갈어나 뭐 러시아어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영어라도 좀 조금 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그냥 또 그러면 못 가는 여행 가면 돼. 뭐 손발 불편하잖아. 그래서 해외여행을 하실 때 해외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수년간에 걸쳐서 가급적 급하게 가지 마시고 그래도 6개월, 1년 여행 연습도 일본에도 좀 갔다 오시고 여행 연습을 하셔가지고 특별히 전기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전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아마추어든 프로급이든 오버랜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좀 다시 한번 차박 전기에 대해서 리바이브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되는 영상에서 한번 잘 봐주시길 바라고. 광고가 너무 길었네.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은 파워뱅크라고 해서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차에서 불이 날 수 있고 과열될 수 있는 케이스는 지금 이 한 섹션 갖고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그건 따로 여러 개 시리즈 동영상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파워뱅크를 어쩔 수 없이 내가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체하시고 내부를 꼼꼼히 보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셔서 이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배선이 돼 있고 이것이 잘된 배선인지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지조차들을 기본 습득을 해서 자기 침상 밑에 깔려 있는 배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가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따라서 한 대뿐만이 아니고 반드시 2대를 갖고 가셔야 돼요.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걸 들어보면은 뭐 올인원 뭐 파워뱅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다양한 기능들을 가진 부품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파워뱅크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전기가 없어. 여러분들이 고치거나 분석 능력이 없으면은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렇다고 파워뱅크가 싸지도 않아. 용량이 좀 크면은. 자, 그래서 그거를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이 많이 쓰는 것들을 그러면 제3국에 가면 그게 쉽게 있느냐? 물론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그런 데 가면은 미국이나 그런 데는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배달도 오고 무게도 뭐 엄청 무겁고 국제 배송하기도 힘들고 해서 반드시 2대를 갖고 가시라. 그래서 이제 평상시 쓰다가 한 대가 문제가 발생하시더라도 사용하는 전기들을 좀 줄여가면서 여행을 계속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2개 이상의 파워뱅크를 동시에 쓰시든지 보관하고 가시든지 꼭 2대를 하기를 강력히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전기 쓰시다가 안 쓰시게 되면은 칠흑과 같은 정말 답답해서 못 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또 말씀을 해드리고 싶자면은 저는 이제 냉장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뭐 한 대 갖고 다니셔도 되고 두 대 갖고 이제 또 냉장고에 대해서 할 말씀이 많긴 합니다만은 먹는 거 중요하죠.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해서 요거는 그냥 빨리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냉장고는 24시간 돌아가고 1년 내내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냉장고의 내구성이나 또 두 번째 조심을 하셔야 될 게, 그 뭐냐. 옆에서 시끄러우니까 딴 데 가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고.